25년 10월 5일 이번 추석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연휴 5일.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었던 그 시간. 며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헌신적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난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핸드폰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번 연휴 5일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괜찮아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속 인물들의 이름과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밤, 69세 정희는 거실 소파 틈에서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다. 며느리 미영의 것이었다. 며느라기 핸드폰 두고 갔네.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에게 전화하려 했다. 그때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미영아, 5일 동안 고생 많았다. 촬영은 잘 됐어? 정희는 순간 멈칫했다. 촬영? 손가락이 저절로 메시지를 눌렀다. 그리고 그 아래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키읔키읔키읔 완벽했어. 시어머니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 사진이랑 영상 다 찍었어. 이제 SNS 올리면 끝. 5일만 참으면 되니까 할만했어. 진짜 힘들긴 했지만 유산 상속 때 이거 증거로 쓸 거야. 내가 얼마나 효부인지 보여주는 거지. 정희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이게 대체 5일 동안의 추석 연휴,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5일 전 추석 연휴 첫날, 아들 부부가 도착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 미영이 밝게 웃으며 정희를 안았다. 7년차 며느리 미영.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달랐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제가 다 할게요. 편히 쉬세요. 미영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다. 부엌일도 청소도 모든 걸 자청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어요. 미영은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정희와 함께 송편 빚는 모습. 찰칵. 정희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 찰칵. 정희와 손잡고 웃는 모습. 찰칵. 어머니, 하나 더요. 정희는 처음엔 좋았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다니. 둘째 날, 미영은 더욱 헌신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희 방 청소를 했다. 어머니, 방이 너무 어지러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영은 정희의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 옷들 다 버리고 새 옷 사드릴게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었다. 찰칵. 정희의 옷장을 정리하는 자신의 모습. 찰칵.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아시죠?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너무 자기적이었다. 셋째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미영은 정희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물 따라 드릴게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들이 흐뭇하게 웃었다. 엄마, 우리 미영이 참 잘하죠? 그러게 고맙구나. 정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미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 어머니, 저희 집에 내년에 또 올게요. 아니, 더 자주 올게요. 정희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미영은 거실에서 혼자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정희는 화장실에 가다가 그 모습을 봤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아,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웃긴 거 보냈어요. 미영은 황급히 핸드폰을 감췄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미영의 표정이 묘했다. 웃음 속에 뭔가 계산적인 게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핸드폰의 메시지를 더 읽어내려갔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진짜 힘들었어. 5일 내내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유유. 근데 이거 다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때 쓸 거니까 참아야지. 시어머니가 재산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투자지 뭐. 시누이들이 유산 더 받으려고 할 텐데 나는 이 증거들로 내가 모셨다고 주장할 거야. 사진이랑 영상 300개는 찍었어. 키읔키읔키읔. 정희는 사진첩을 열었다. 며느리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송편 빚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정희를 안아주는 모습. 모든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마치 증거 자료처럼. 정희는 다른 대화방도 열어봤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시어머니 완전 웃기다. 키읔키읔키읔. 내가 잘해준다고 감동해서 눈물 흘림. 조금만 참으면 돼. 어차피 평소엔 안 볼 거니까. 연기 진짜 힘들다. 아카데미상 줘야 됨. 키읔키읔키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이 너무 컸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화방. 며느리가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당신 엄마 재산 정리 어떻게 돼가? 이번 추석에 내가 완벽하게 연기할 거니까 나중에 유산 분할 때 우리가 더 받아야 돼. 사진 증거 다 확보했어. 시누이들보다 우리가 더 잘했다는 거 증명 가능. 정희는 주저앉았다. 아들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정희는 며느리의 SNS도 확인했다. 며느리는 이미 여러 게시물을 준비해 놓았다.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추석. 세상 최고의 시어머니 효도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 건강 챙기는 며느리의 하루. 게시물마다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댓글란에는 미리 써놓은 답글들. 우와, 천사 같은 며느리네요. 에이, 당연한 거려. 부럽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야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정희는 며느리가 작성해 놓은 메모도 발견했다. 추석 이미지 각인 프로젝트. 목표 시어머니에게 최고의 며느리 이미지 각인. 방법 사진 영상 촬영 최소 200개 이상. SNS 게시물 10개 이상 작성. 증거 자료 확보 유산 상속 시 활용. 기간 추석 5일 참고 견디기. 아래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송편 빚기 사진. 청소하는 모습 영상. 시어머니 안아주기. 시어머니 칭찬하기. 눈물 흘리는 시어머니 사진. 가족 식사 영상.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떨렸다. 5일 동안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며느리의 웃음, 며느리의 다정함, 며느리의 헌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정희는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야, 아들도 알고 있었는데 뭘. 그럼 어떡해?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오면 말해줄게. 지금 당장. 그날 밤 정희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핸드폰 두고 갔더라. 오늘 가져가렴. 아,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며느리 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다. 거실에는 정희와 딸 은주가 앉아 있었다.
신우이도 오셨네요? 응, 엄마가 부르셔서. 미영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는 며느리의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내 핸드폰이야. 아, 감사합니다. 미영이 핸드폰을 집으려는 순간 정희가 말했다. 미영아. 네. 추석 연휴 5일 동안 고생 많았어. 미영은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촬영은 잘 됐니?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네. 내가 찍은 사진이랑 영상 300개 넘게 찍었다며?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정희가 며느리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오늘 내 핸드폰 메시지 다 봤어. 어머니, 그건 5일 동안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힘들었다. 이렇게 썼더라. 은주가 끼어들었다. 아니, 이게 진짜야?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가 계속 말했다. 유산 상속받을 때 증거로 쓴다고 했지? 네가 얼마나 효부인지 증명하려고. 사진 300개 찍은 게 다 그 때문이었구나. 미영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뭐가 잘못인지 알긴 해? 5일 동안 날 속인 거, 아니면 들켰다는 거. 미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은주가 미영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동서, 이것 좀 봐봐.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시어머니 완전 웃기다. 키읔키읔키읔. 연기 진짜 힘들다. 아카데미상 줘야 됨.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희가 물었다. 우리 아들도 알고 있어? 대답해. 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 딸 은주가 분노했다. 동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동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추석 한 달 전부터 동서 온다고 좋아하셨어. 그게 다 거짓이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부담인데요. 그래도 7년 동안 참고 살았잖아요.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나중에. 투자? 나중에 뭐?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유산 받으려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미영이 울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희가 며느리가 작성한 메모를 꺼냈다. 추석 효부 프로젝트? 이게 뭐니? 프로젝트? 나를 속이는 게 프로젝트였어? 5일 동안 참고 견디기?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다. 미영아, 나도 준비했어. 이건 재산 분할 계획서야. 원래는 그러니까 두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바꿀 거야.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너희 몫은 법적 최소한만 줄 거야. 나머지는 은주하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갈 거야. 미영이 소리쳤다. 어머니, 안 돼요.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7년 동안 뭘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7년 동안 나를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나를 돈으로만 봤잖아. 추석 5일도 제대로 못 참고 힘들어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은 다시 줄 수 없어. 이제 넌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아들의 아내야. 내 가족이 아니야.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 SNS 게시물들 올리지 마. 만약 올리면 내가 이 메시지들 전부 공개할 거야.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다들 알게 될 거야. 미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제 가. 오늘부터 명절에도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난 이제 며느리 없이 살 거야. 미영이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정희와 은주만 남았다. 긴 정적이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미영이가 다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잘못했어요. 유산 이야기 나올 때 말렸어야 했는데.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게 제일 실망이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를 돈으로 본 너희를 다시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은주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상처받으셨을 텐데.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뭐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더라. 은주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알아. 고맙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혼자 사는 것에 적응했다. 명절이 와도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은주가 자주 들렀고 진짜 친구들이 함께했다. 어느 날 정희는 며느리가 찍었던 사진들을 모두 지웠다. 300개가 넘는 사진들. 삭제 버튼을 누르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이건 추억이 아니라 거짓이었으니까. 그리고 정희는 새로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은주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진짜 웃음이 담긴 사진들. SNS를 위한 사진이 아니라 추억을 위한 사진들. 다음해 추석. 정희의 집은 조용했다. 아들은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다. 대신 은주와 은주의 가족이 왔다. 할머니, 송편같이 만들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정희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거짓 없는 웃음, 계산 없는 사랑, 사진 찍기 위한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순간들. 정희는 손주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더 이상 누가 사진을 찍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순간을 즐겼다. 정희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도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때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큰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사진 속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사랑보다 외로운 진실이 낫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행동보다 시간이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누르기와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내일도 함께해요.